안녕하십니까. 예가 김종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리모델링 사례들을 뒤에 첨부해서 또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신축은 다 아시죠? 기존의 부지의 설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조물을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 하고, 또 덧붙여서 횡으로 수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증축이라 합니다. 신축의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무엇일까요? 리모델링은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사람도 죽음이 있는 것처럼 건물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사용되는 과정, 유지 관리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철거해서 폐기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건축물의 어떤 기능을, 또 용도를, 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내구 연한,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건물을 안정적으로 또 단열 기능을 보강하고 그 안에 내용을 바꾸고 싶다 하고 할 때 보통 행해지는 이런 모든 건축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노베이션이라고도 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안에는 구조 보강, 또 외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 안에 이제 전기 설비, 유지 보수, 보강 공사, 이런 모든 공정들이 다 종합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리모델링을 해서 내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 건물의 노후화를 새롭게 복구해서 새롭게 탄생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다.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이 안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게 목표다. 아니면 건물의 어떤 새로운 아예 탈바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건물의 디자인과 내용들을, 컨텐츠를 바꾸고 싶다 할 때 행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건물에 지어진 당시 사용된 자재와 또 그 투입된 기능공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에 대한 수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신축은 새롭게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 일정한 경험과 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축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게 건물이 중간에 진행해 오는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고 자칫 잘못해서 건물을 손을 잘못 댈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고 많은 인명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중간에 이어진 이 끊어진 이 시간 속에서의 건물의 다양한 변화, 변경,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건물의 용도나 기능이나 구조나 건물의 내구 연한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술입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물론 현대에서 신축 건물을 주로 대형 건물을 짓고, 이제 이랜드에 가서 기존에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들을 대형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구조 보강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그런 공법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의 이제 중랑교에 6일 냉동이라고 하는 그런 냉동회사 한 켠에 사무실을 얻어서 외부에서, 왜냐하면 회사에도 없고 외부에도 그런 데이터를, 공법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나 어떤 자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서 철거해온 기둥이나 보나 슬라브 부분들을 트럭으로 실어 와서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또 같이 연구하면서 띠공법, 빈봉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폭시 충진 공법이라 하죠. 탄소 섬유 공법, 다양한 공법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물들, 지금도 그 건물들의 지하 4층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직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주야간으로
가공까지 볼방이라고 하는 보르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빔 H빔의 그 고강도 그 우리 철판이라든지 그런 빔을 이렇게 이제 가공하는 기계가 보르방이라는 기계입니다. 드릴부터 시작해서 지게차까지 현장에서 모든 걸 직영으로 다 처리해서 건물들을 하나하나 구조 보강하고 내부의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은 정말 힘들고 또 배우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에 대한 신축의 이해, 또 설계에 대한 이해, 행정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건물을 앞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라든지 목표를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정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내 건물의 빌딩의 가치를, 또 건물의 용도를, 또 기능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련의 건축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하고 또 목표화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또 행정이 필요할 경우는 건축 용도 변경이라든지 또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허가 절차나 신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리모델링, 내 건물을 한번 부가가치를 높이고 내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계부터 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